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무성 보도. 금 6월 25일 이른 새벽에 남조선 괴뢰정부의 서울 국방군들은 38선 전역을 걸쳐 38 이북 지역으로 불의의 진공을 개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전선중부에서 싸우고 있는 영용한 조선인민군 구분대는 동부전선의 아군 연합부대들은 어제 가진 이포리 방향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에는 방송 마이크를 강력한 전투무기로 들어지고 침략자들과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사상 전선에서 싸운 용감한 전초병들이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매일 아침 조선중앙방송으로 울려 퍼지는 방송 개시학을 들을 때면 제가 처음으로 방송연에 들어왔을 때 리상벽 동지가 해주던 말이 생생히 기억되곤 합니다. 조선의 방송 마이크로는 오직 우리 당의 사상과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만을 전해야 한다고 하던 말입니다. 정말이지 리상벽, 전금선, 리정남 방송원 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전 세대 방송원들한테서 저는 화술 기량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들의 순간 정신세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신심에 넘친 자신들의 목소리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조국해방 전쟁 승리로 힘차게 고무추동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한 개 사단이나 한 개 군단 무력보다 더 무서워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었습니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간 우리 인민군대는 너도와 같이 남으로 진격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용감한 인민군 장병들, 친애하는 서울 시민들, 오늘 6월 28일 11시 30분에 영웅적 인민군대는 서울시를 이승만 괴뢰도당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서울시 해방에 저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서울 해방전투에 참가한 영웅적 인민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이승만 매국역도의 파쇼족 압박에서 해방된 서울 시민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영생불멸의 혁명소원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울 해방에 저음하여 전국의 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 시민들에게 보내시는 축하문이 방송원의 흥분 넘친 목소리로 전달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과 해방된 서울 시민들을 그려보시며 한자 한자 몸소 쓰신 축하문은 순간에 모두의 가슴을 격동시켰습니다. 서울 방송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온 세상에 전한 방송원은 그때 당시 26살의 청년이었던 리상벽 동지였습니다. 리상벽 동지는 그때를 자주 회고하면서 정말 그때 서울 시민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북조선 방송원이 맞는가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 너무 기뻐서 자기를 부둥켜 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식민지 통치의 아성이었던 서울에서 조선중앙 방송이 그렇듯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었겠습니까? 서울로 뻗은 도로를 따라 집차 한 대가 질풍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퍼붓고 흙탕물이 도랑을 이루며 흘러 도로는 평탄치 않았으나 이 차가 지나갈 때면 모든 경비 초소들과 도로 교차점들에서는 최우선으로 차단봉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진하는 군용차들과 대열들이 위장망을 덮은 자그마한 이 집차 앞에 길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울 방송국을 장악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특별 과업을 받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 리상벽 동지 일행이었습니다. 그때 리상벽 동지가 서울방송국에 도착해서 방송실을 찾고 있는데 장교복을 입은 놈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야, 여기 방송실이 어디야?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우리 방송원 일행을 저들이 그 서울방송국 직원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놈들이 취업하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리상벽 동지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즉석에서 놈들에게 선멸의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권총이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송원들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몸소 수여해 주신 그 권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서울 방송국은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방송의 고고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울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 평야는 최고살인관 김일성 장군님의 탁월한 작전적 방침을 받들고 아군 연합부대들은 제놈들의 아성이었던 서울에서 울리는 우리의 방송을 듣고 혼비백산한 침략자들은 곤율이고 복정책이고 다 집어던지고 저조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대의 혁혁한 전과를 담은 보도가 방송을 통하여 힘차게 울려 퍼질 때마다 인민들은 라디오 앞에서 환송을 올리며 우리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제 나이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알았는데 방송원이 방송으로 오늘은 서울 해방됐다, 또 며칠 있다가 대전 해방됐다는 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가 밭에 가서 포탄 떨고 포탄자리를 메꾸면서 일하는데 나도 아버지 일손을 도와주면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서울 해방이요 남로 진경하는 우리 눈앞에는 전선 소식을 듣고 기뻐할 부모 처자들의 모습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승리는 그때 벌써 우리 손에 확고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국 앞에 준엄한 실현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 부대들과 후방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를 조직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방송원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일군을 부르시어 남진의 길에 있는 방송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무사히 다 데리고 들어오도록 과업을 주셨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방송원들은 방어부대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서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 싸우도록 고무추동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가 바로 전쟁 시기에 평양 성신서 자리입니다. 내가 어릴 때 이 아래에서 살았는데 일로 아버지하고 자주 다녔는데 일로 다닐 때 봇줄이 있어서 이거 뭔가 물어봤더니 평양 성신서 안테나 선이라고 봇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다시 지나가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 있던 거 다 없겠나 물어보니까 원수는 폭격에 다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평양 방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람은 없지. 그리고 또 방송은 보장해야지.
그래서 이제 방송원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원고를 날라다가 방송을 보장했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대동강 다리가 이제 파괴돼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자 어머니는 원고 뭉치를 기름종에 꽁꽁 싸서 이제 입에 물고 대동강을 헤엄쳐 건너다녔답니다. 적이 포탄이 떨어져서 이제 자주 물기둥에 솟구쳐 올랐고 그럴 때면 자맥질에서 두 발로 물을 힘껏 차며 헤엄치면서도 원고만은 물에 적시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이렇게 이제 기슭에 도착하면 기진맥진해서 비틀거리면서도 방송탁에 앉아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방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달려든 적들은 송신소 가까이까지 침범하여 포를 미친 듯이 쏘아대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원들은 송출기의 스위치를 끄고 방송 시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방송이 보도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방송이 방금 멎은 곳으로 보아 유엔군이 평양에 들어갔고 공화국이 전제를 끝마친 것이 틀림없다. 적들의 방송을 듣는 순간 방송원들은 온몸이 소스라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상벽 동지는 즉시 송출기의 스위치를 다시 놓고 원고도 없이 방송했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평양 시민들의 희생적인 지원 밑에 조국의 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키면서 계속 적들과 결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평양 방송이 다시 살아났다.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했다는 보도는 믿기 어렵게 되었다. 북조선 공산군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방송원들은 그날 밤 송출 시설을 파괴하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길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전투 조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조선의 목소리로 원수들을 더욱 전율케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최고 사령부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정든 나의 조소여, 사랑하는 송신소여, 우리 기어이 원수들을 이기고 다시 돌아오리라. 당시 방송원이었던 리종남 동지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적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는 산에 머물러 있고 밤에만 길 아닌 길로 행군을 하다나니 방송 일꾼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더욱이 리정남 동지는 파편이 다리에 박혀서 고열이 났는데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퉁퉁 부은 이 다리에서 꼬챙이로 고름을 이렇게 쑤셔내면서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적들은 확성기로 마이크를 버리고 돌아서면 막대한 상금과 높은 대우가 차려진다는 이런 달콤한 유혹의 바람을 불어댔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양을 떠나 적후에서의 한 주일간, 이 나날은 방송원들에게 있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모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선을 헤쳐온 불굴의 신념을 검증한 나날이었습니다. 후퇴 명령을 받고 서계지에 도착했을 당시 방송일꾼들은 뜻하지 않은 종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응당 있을 줄로만 알았던 강기방송국과 만포방송국이 적들의 무차별적인 공습만행으로 해서 모두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가슴을 저으며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그 긴장한 시기에 방송이 멎는다는 것은 조선의 숨결이 멎는 것과도 같은 파국적인 효과를 가져올 중대한 비상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적들의 오용신문과 방송들은 낙동강까지 진격했던 인민군 부대들이 제놈들의 포위망에 걸려 완전히 점멸됐다고 허위선전을 악랄하게 벌리는 한편 북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밤낮으로 퍼붓는 적들의 어지러운 파장이 보이지 않는 총탄 마냥 우리를 향해 한시도 쉴 새 없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흉계는 이렇듯 집요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최고사령부에서 이용하던 지휘통신용 무선차를 개조하여 방송을 보장할 때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그 교시에 접한 우리 방송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 후 전쟁사에 전쟁을 지휘하는 이 총사령부의 작전 설비가 방송 사업을 위해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또 당시 최고 사령부와 전선가의 그 륜계를 이어주는 중추 신경과도 같았던 이 무선차의 사명과 중요성만 놓고 봐도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귀중한 이 최고 사령부의 무선차를 우리 방송 사업에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그 가까이에 방송일꾼들의 숙소까지 정해 주셨으니 그들의 그 감격과 놀라움은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손인민군 최고 사령부 보도. 아군은 1950년 11월 25일부터 전전선에 걸쳐 총판 공격으로 이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전하는 방송원의 심찬 목소리는 영적 조선인민의 거세찬 숨결이 되어 온 세상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의 방송은 반공격전에 나선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전쟁 승리로 힘있게 또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조커투쟁을 벌이고 있던 인민군 부대의 한 대원은 며칠째 최고사령부와 연기가 끊어져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듣게 된 그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서로 울싸안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또 청군 장작 활동으로 낙동강 개성까지 나갔던 장작 집단은 남녘의 그 깊은 산중에서 정말 그 맥이 없어 어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무전기를 통하여 우리 중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앙방송이 전하는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듣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조국은 굳건하다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고 사선의 고비를 헤쳐넘어 끝끝내 최고사령부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총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 연합부대들은 청천강 부근에서와 장진호반에서 적의 공격 집단을 소멸하고 계속 남으로 진격했습니다. 중부 조선의 넓은 지대에서 활동하던 제2전선 부대들은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증원부대 진출을 파탄시켰습니다. 1950년 12월 초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에 돌아와 보니 적들이 얼마나 폭탄을 퍼부었는지 집들은 다 불타서 폐허가 되고 성한 나무 한 대 없었습니다. 평양에 해방된 소식을 온 나라에 빨리 전해야겠는데 우리가 일하던 갱도 방송실로 달려가 보니까 방송기계들은 다 마사지고 물은 허리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다 지금 마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쪽에서는 지금 기계를 고치고 한쪽에서는 물을 퍼냈는데 물을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지. 한 초가 새로운 이때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물이 있는 채로 방송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투입하면 전기에 감전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책상 위에다 의자를 놓고 그 위에 닝큼 올라가서 대릉대릉 매달려 있는 그 마이크에다 대고 해방된 평양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인민군 부대들은 12월 6일 평양시를 해방하였다. 평양시에 돌입한 아군 부대들은 즉시 적의 군사행정기관들과 교통, 운수, 지신 등 일시적으로 강정했던 제반시설들을 점거하는 한편 시 중심부와 전체 구역들을 점거하여 평양시 해방 전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방송 개시약 애국가를 내보내야 되겠는데 이 또 문제로 됐습니다. 적들의 폭격으로 그리 고투파는 다 마사지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다 전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맥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방송 일꾼들로 애국가 합창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방송 개시약 애국가는 방송 일꾼들의 합창으로 생방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전선 서부와 동부의 영적 인민군 부대들은 제2전선 부대들과 긴밀한 협동하에 오늘 12월 24일 현재 전 전선에 걸쳐 북반부 지역을 완전히 아침에도 울리고 저녁에도 울리며 인민군 용사들과 후방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원수에 대한 불타는 족개심을 백배해준 최고사령부의 보도. 그것은 곧 원수의 머리 위에 퍼붓는 위력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전선에서 방송원 정금섬 동무의 마지막 말, 여기는 평양입니다. 그 말에 저의 가슴은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말이지 평양, 우리 수령께서 계시는 평양에서 전선까지는 수백 리여도 우리는 평양 소식을 들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얻었고 그 힘으로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인민방송원 전금선 동지. 그는 조국 해방 전쟁이 일어날 당시 소련의 모스크바 국제방송국에서 싸우는 조선의 목소리를 온 세계에 힘있게 전했습니다. 1952년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최고사령부 보도를 비롯한 중대방송을 했습니다. 적해방 전쟁 시기 방송으로 울리던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놈들을 때리는 예리한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놈들은 방송국을 찾아내기만 하면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는데, 그래서 방송국의 위치와 방송원들의 활동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방송국과 굴이 멀지 않은 반토굴 집에서 살았는데, 이웃들은 방송으로 울려나오는 정금선 방송원의 목소리는 알아서도 우리 어머니의 얼굴과 신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적들은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정신적으로 와해시켜 보려고 전 전선에서 대북 심리전을 악랄하게 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동을 짚으셔버릴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화선 방송 공세로 적들을 정의의 길로 돌려세울 임무가 방송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백정선은 우리 부대 소녀 방송원이었다. 그날도 고지를 오르내리며 치료 전투를 벌이던 나는 351 고지 확송기에서 울려 나오는 여성 방송원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가 있는 고지 갱도 안에 들어가 보았다. 당찬 몸가짐, 힘있고 또릿또릿한 목소리, 맑고 정기 도는 두 눈. 이것이 내가 그때 본 백정선의 대략적인 조상이었다. 방송원 백정선 동지의 목소리는 참으로 위력했습니다. 밤낮으로 방송을 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숱한 적들이 우리의 편으로 넘어왔으며 전투에 내몰렸다가 총을 버리고 달아난 적들의 수만도 수백 명을 헤아렸습니다. 그때 주로 우리 밤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만 나가기만 하면은 적 장교놈들은 그저 뭐 사병들이 듣지 못하게 하느라고 귀를 틀어막게 하기도 하고, 또 저 빨갱이 방송원년을 잡아오면은 상금까지 그 누구든지 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사병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탈주병이 생기면은 이렇게 총살까지 들이댄다고 하면서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적군과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적들 속에서 의고자들과 탈주병들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1953년 6월 초라고 생각됩니다. 15분이라는 전투 치라가 역사에 기록된 351 고지 공격 전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15분을 우리가 쟁취하지 못한다면 적의 대병력에 다시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황이 조성됐습니다.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그 15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원들은 인민군 전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방송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중대의 용사들이여, 경리하는 최고 살인관 동측에서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신다. 고향의 부모 처자들이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용감히 돌격하라. 15분을 쟁취하자.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3년 6월 5일 351 고지 공격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중앙방송은 드디어 조국해방전쟁의 마지막 보도를 전했습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막론하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은 오늘 조선의 판문점으로 집중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3년은 조선인민이 갓난 신고를 극복하고 모비의 영감성과 영웅성을 시위한 3년이었으며 찬란한 승리로서 충만된 3년이었다. 조선 정전은 우리 힘의 강대함을 보여주었다. 3년간에 걸치는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도하시는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상광야에서는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전승열병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 중순양함을 공해의 검푸는 물결 속에 처박아 넣은 근위 제2어리종대 해병들이 고무당당히 주석단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앞을 행진하고 있는 영웅 전사들의 얼굴마다에는 불구름을 몰아치던 전쟁의 나날 이제 침략자들을 내리부시고 조국을 피로서 지킨 긍지가 어려 있습니다. 방송 마이크에 억센 사상과 신념의 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사랑과 정을 끝없이 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이 있어 조선의 방송원들은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합친 사상의 견결한 옹호자, 정의와 진리의 힘있는 대변자가 됐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그날로부터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고 사령부 보도는 오늘도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전하며 온 세계에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분홍한 혁명의 연대마다 당과 수령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훈 많은 부대, 위대한 당의 용도를 받는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강대성의 원천이 있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긍진 없이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존엄 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 만세!